정치권과 대학이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국립의대 예비 인증을 신청했고 정치권은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로봇교육과학관이 들어섰습니다. 어르신을 돕는 돌봄 로봇처럼 실생활에 밀접한 로봇들이 전시됐고 교육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전남 강진 마량에서 작은 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영화 제작에도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영산강 하구뚝 경관계선에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교두보인 만큼 상징성과 안전성을 담보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과대학 예비평가 인증 신청서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방문해 제출했습니다. 이병훈 순천대 총장과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전남 통합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예비평가 인증 신청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와 보건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대학이 통합을 통해 의대 설립과 평가 인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초인류, 초글로컬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으로 추진되는 전남권 의대 설립 방안을 놓고 대통령실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8일 대통령실을 찾아 면담을 나눈 결과 두 대학 통합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남도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의대 설립 목표와 운영 방안, 권역별 대학병원 운영 계획 등이 담긴 통합의대 기본계획서와 추천서를 전달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아이들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순천에 새 둥지를 튼 로봇교육과학관인데요. 어르신 돌봄 로봇은 물론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협동 로봇의 시연까지 첨단 로봇 기술의 발전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체 공정 시작해줘. 지령을 주자 곧바로 작동되는 음성교시 로봇입니다. 창고나 생산 라인, 물류산업 등에 적용되고 있는 첨단 로봇인데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 협동 로봇으로 불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조립 작업부터 볼팅, 머신 텐팅, 적재까지 4가지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인디7 모델입니다. 부스에 앉아 버튼을 누르자 안면과 동공을 인식해 사진을 촬영하는 로봇. 분주하게 팔을 움직이더니 볼펜 한 자루로 간단한 초상화 한 장을 뚝딱 그려냅니다.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화가 로봇입니다. 이곳은 전남 최초로 조성된 순천 로봇교육과학관. 27대의 전문화된 로봇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던 기계랑 다르게 여기 AI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도 돌볼 수 있고 그런 것도 알게 된 것 같고 또 대화가 생각보다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는 사람의 손이 아니더라도 뭔가 AI가 탑재된 기계가 이제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기 와서 체험하면서 많이 느껴본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로봇교육과학관을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부터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로봇 관련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관련 분야 저변을 넓혀나가는 데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순천시 로봇 산업 육성은 구심점이 되어 교육과 체험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재활, 제조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로봇 기업이 순천을 찾아오고 또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순천만 자벌드와 목재문화지원센터 바로 옆에 조성된 순천 로봇교육과학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강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영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2회째 열리는 마량 미향영화제는 지역 주민들과 영화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독특한 문화 행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장혜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 자리에 앉습니다. 주민들은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특별 상영작 영화로운 마량 생활을 관람했습니다. 약 5분 분량의 작품을 보며 주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역민들의 예술 역량을 기르고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마량 커뮤니티 센터에서 마량 미향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영화 촬영도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뵙고 또 저 같은 내 인물이 과연 마량에서 영화 촬영을 해서 나타날까 이런 생각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강진군 지부는 마량의 커뮤니티 센터가 조성된 뒤 지역 문화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영화제를 마련했습니다. 마량 미향영화제는 단순히 영화 관람에 그치지 않고 작품을 통해 지역과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축제의 장입니다. 개막작으로는 조선시대 민초들의 삶을 그린 영화 광대소리꾼이 상영됐습니다. 관객들은 평소 문화를 자주 접할 수 없지만 이번 영화제가 개최돼 영화를 이해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마량면에는 2,010명의 정도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그 삶의 향상이나 또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 접하지 못했던 것, 이 가장 좋은 점이고. 이곳에서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관객과 영화 제작자가 소통하는 특별한 자리도 마련됩니다. 특히 영화 귀향 작품으로 잘 알려진 조정래 감독이 영화제 홍보대사를 맡아 기획과 홍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의미 있는 이 영화제 제가 홍보대사를 감히 맡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작은 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영화제. 2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 감독과 관객들은 독립영화와 단편영화, 장편영화 등 모두 4편을 함께 감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전남 서남권 지자체를 잇는 영산강 하구뚝 일대에 자연 친화적인 경관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백동규 목포시의원은 29일 시의회를 대표해 건의문을 낭독하고 국가시설인 영산강 하구뚝의 본연의 기능과 도시경관을 개선해 하구뚝을 오가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구뚝 일대는 친환경 공공디자인을 접목해 녹지 공간과 자연 친화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산강 하구뚝은 지난 1978년 조성이 시작돼 1981년 완성됐고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과 영암, 해남과 진도 등 전남 서남권의 주요 도시를 잇는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오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3일 밤 11시쯤 여수 신월동의 한 주택에 금품을 훔치러 침입했다가 발각돼 몸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집주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집주인은 20년 가까이 친분을 이어온 지인으로 알려졌으며 선원으로 일하던 A씨가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게 되자 돈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고흥 거금도 해상에서 승선을 초과한 채 출항한 선박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쯤 고흥 거금도 해상에서 어장을 관리하던 16톤급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최대 승선 인원 5명을 초과해 8명을 태운 상태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선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 출항,
조업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목포시가 올해보다 183억 원 증액된 1조 28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목포시의 내년도 본 예산 편성액은 일반 회계의 경우 158억 원 증액된 9,133억 원, 특별 회계는 25억 원 증가한 895억 원 규모입니다. 박홍일 목포시장은 서민 생활 안정과 미래 먹거리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경영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지작물 보상과 환지 방식에 대한 계획 수립, 사업 착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성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20년 구역 지정과 계획 변경, 이듬해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올해 들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여파 등 사업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경영투자 심사를 넘어서지 못했고 지난 28일 재심사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재해에 취약한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정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목포해수청은 지난 27일 목포시와 영암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목포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추진협의회를 열고 주요 항만인 북항과 신항, 대불부두 등 4개 구역을 대상으로 방호벽을 설치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목포해수청은 사업비 779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바닷물 범람을 막기 위한 방호벽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 무안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무안군 농민회는 29일 무안군 보건소에서 토론회를 열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 이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올해 유례없는 폭염과 병해충 피해로 피해가 컸지만 보상은 부족했고 예를 들어 양배추 5포기의 무게가 7kg을 넘지 않아야 피해로 인정되는 등 손해평가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며 기후재난과 병해충 피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거나 제도를 대폭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포스코 필바라 리튬솔루션 종합생산시설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병원선을 시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29일 오전 선마을 건강지킴이 병원선 511호를 찾아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지를 밝히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광양 율촌 일산단에서 열린 포스코 필바라 리튬솔루션 종합생산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포스코 그룹이 글로벌 리튬 산업의 리더로 도약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2차 전지 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프라와 연구개발, 세제와 금융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9,30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일부터 6일까지로 신청 대상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수급자이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사업 유형별 근무 시간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은 월 30시간, 노인 역량활용 사업은 월 60시간, 공동체 사업단과 취업 지원은 일일 최대 8시간, 시간당 임금은 9,860원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민간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